예, 그러면 기업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아마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테고 저희들도 프로그램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력 얘기하면서 한국전력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수건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숙제가 하나 풀어진 느낌인데요. 관련한 내용들 함께 정리해보면서 한국전력의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주요한 이슈들 살펴보기 전에 가장 처음에 저희는 항상 그 기업 개요 어떤 기업인지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한국전력은 좀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한국전력이 생긴 게 1898년입니다. 1898년 한성전 대한제국 시절에 한성전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했는데, 이게 원래는 61년도에 기존에 남한에 있던 그 전기 회사가 3개 있었어요.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성전기라는 3개 회사를 합병해서 예. 한국전력 주식회사라는 사기업으로 만들어졌는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50 시절에 한국전력공사법이라는 법을 제정합니다. 이때부터 정부가 51%의 지분을 확보해서 지금의 그 한전은 공기업을 만들어지죠. 그리고 1989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를 보면서 한국전력공사법이라는 법을 한번 봤어요. 예. 그 1조에 어떻게 되냐면 목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수립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그리고 전기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기해서 나라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실은 이 1조 법안에 전원 개발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전기 전원을 개발하는 원자력, 수력 있지만 지금 예. 우리가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 포함되겠죠. 그게 목적이 되는 거고, 이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이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한 법, 그러니까 원가운동제 같은 게 해당되는 것 같고요. 예.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전이라는 회사는 국민들이 약간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예. 자회사가 생산을 하죠. 네. 6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 해가지고 6개가 생산은 여기서 담당을 하고요. 실제 한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송변전, 네. 그리고 배전, 판매, 즉 유통기업입니다.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한전은 지금 한전은 아마 욕심이 유통기업에서 다른 것까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실 거고, 그리고 이 자회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한전에서 이제 좀 개요를 알면 향후 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도 약간 점쳐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발전 사업을 한전이 했었더라면 지금처럼 고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그게 안 되니까 그 사이에서 가격 괴리도 좀 생기는 거고 네. 그 얘기를 한번 차차 해보도록 할 텐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모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20년이 넘은 기업에 대해서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요금 현실화가 진짜 숙제였는데 네. 이번 정기요금 개편 방안이 나오면서 네. 어느 정도 이 숙제를 좀 푼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개편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17일 발표를 했고, 어제 22일 날 그 CEO 인베스터 데이 때 구체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 연동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원가 연동, 즉 연료비가 늘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 한전의 전기세도 이 연료비하고 연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네. 거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연료비를 1년간 평균을 냅니다. 예. 평균을 내서 직전 분기마다 1년 평균 대비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킬로와트당 5원, 예. 5원 플러스 5원, 마이너스 5원 이내로만 움직이는 거죠. 이제 상한 한이 정해져 그렇죠. 있죠. 그렇게 예. 생각해 보면 원래 코로나19 때문에 원자료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내년 1분기 때는 아마 대충 계산해 보면 일반 가정이 350kW를 보통 사용을 하죠. 네. 400kW 이내를 사용하니까. 그러면 내년 1분기에는 약 3원 정도, 3.5원 정도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약 1,050원 정도가 인하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에는 조금 더 인하될 것 같아요. 맥스 5원까지 인하되면 각 가정당 1,750원 정도 인하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한전 추산으로는 내년에 한 1조 원 정도 전기세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또 큰 하나의 핵심은 탄소 배출권, 석탄 발전 감축 비용 등
기후 환경 요금이 지금은 요금 막 섞여 있었는데 예. 요거를 분리해서 오픈해 주겠다. 그러니까 전기 고지세 오픈해 주겠다. 요 이야기인데 이거는 얼핏 보면 투명성의 방점을 찍은 것 같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 한진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2020 내년 요금에는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네. 후년 요금 되면 환경 비용이 상당 부분 총괄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예. 아마 그래서 아마 주가가 오를 것이고요. 실제 미국의 여러 유틸 기업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바이든 기업 정부 출범 이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한진에게는 상당한 매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 하나인데 이건 좀 감춰져 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를 숨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종 할인 제도를 폐기하겠다는 예. 겁니다. 우선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한 4,600억 폐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ESS 요금 할인 축소도 아마 시행을 한다 이야기했고 자가용 신재생 에너지도 네. 없애겠다. 그러니까 실제 다 합쳐 보면 이게 금액으로 약 6천억 7천 됩니다. 그러니까 1번에 이야기했던 원가 연동제로 인해서 1조 정도 감소 비용이 사실 다 상쇄되는 예. 되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진에게 이익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서 내년에는 당장 그 연료비를 연동하면 인하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워낙 저유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유가가 만약에 정상화만 되더라도 한진에게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기도 하고요. 굉장히 한 5년 전에 누진세 그 논란으로 굉장히 지금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예. 그 적자에 대한 모든 것을 이번 방안으로 굉장히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비용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반영이 그렇습니다. 되기 시작하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명분들과 근거들이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한국전력에게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역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하나 요즘에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한국전력이 이제 발전 사업을 재추진한다. 네. 그런데 이전에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워낙 산업 자체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초도 이야기했지만 한전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현재 발전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전기의 리테일 사업자죠. 왜냐하면 발전을 다 자회사로 만들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이 이제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를 이제 했죠.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을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 그림은 올 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그린 뉴딜 사업과 아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린 뉴딜을 하려면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그린 뉴딜을 두산중공업이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린 뉴딜 사업은 사실은 장기 프로젝트고 굉장히 많은 자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한전이 필요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문을 좀 개방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해서 한전이 대단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참여하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이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데 예.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한전은 발전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잘 보면 우선 특수목적 회사 SPC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아는 서남의 해상풍력 사업 60메가와트짜리 하고 있고요.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 제주 한림 해상풍력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 더 크게 하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한전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 심판이 게임을 같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진짜 현재 한전은 그 송배전망 건설 운영 다 하고 있죠. 예. 그 유통을 다 하고 있는데 생산까지 다 하면 현재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민간이 열심히 투자하고 뛰어들었는데 우리는 어떡하냐는 거죠. 경쟁력이 되지 않는 거죠. 포식자가 나타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 게임 룰을 만드는 사람이 게임을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에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시장의 지금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은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얼마나 수용하느냐. 네. 그리고 인허가 문제가 사실은 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전이 만약에 참여를 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일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간 사업자의 풀어주는 을 통해서 국가의 그 기반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네. 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하면
포직자가 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지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을 이용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직접 뛰어들어서 사업자로 하면 이거는 기존- 시장 경제 논리 자체가 기존 민간 망가진다는 거죠. 사업자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금까지 대두가 돼 왔었기 때문에 직접 발전 사업을 못 해왔던 건데 이번에 좀 어떻게 변화가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국전력의 해외 사업 지금 진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성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이란 말이 워낙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주춤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억하시겠지만 9년 전에 2009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수주했지 않습니까? 네. 20억 불, 그러니까 23조 정도, 200억 달러 정도 수주했는데 그때 대석비를 했죠. 그게 원래 4기까지 건설되게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1기가 이제 시운전이 끝나고 내년에 상용화에 들어갑니다. 예. 굉장히 큰 성과를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탈원전을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사이에도 그 지난 14일에 이제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이 한전연료,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현재 그 체코의 원전 사업 수주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지금 계속 그 원전 사업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이 해외 진출이 약간 방향이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력이 이제 원전을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우리나라도 고리 원자력을 이제 폐기해야 되는 이런 게 지금 발생하는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원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사업의 꾼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운영하고 정비하고 해체하는 기술이 상당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한국 전력 기술을 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과 통해서 이 메인테너ンス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현황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충전을 전기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자 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있었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이 부분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죠. 예, 우선 전기차 시장을 보면 2019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5.7%였는데 그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장률이 2배인 지금 통계를 보면 9.4%까지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2030년에는 많은 국가들이 이 현재의 그 기관 그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을 아예 생산을 중단한다고 그랬으니까 호재는 당연합니다. 그럼 한국전력에 어떤 호재가 있을까? 첫 번째는 아마 충전 서비스겠죠. 예. 현재 한국전력이 다양한 민간 기업들과 SK 네트워크스라든지 GS 칼텍스라든지 일단 사람들 주유소 가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충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한 4,500대 정도 급속 충전기를 확보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그 원래 가장 전기차의 화두가 그 이제 배터리의 변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고전체. 네. 그러니까 고전체 배터리를 바뀌면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예. 바뀌면 현재 그 충전 시간이 약 15분 예. 정도로 줄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한전의 현재의 충전 인프라 시스템은 굉장히 날개를 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전이 그 기존의 사업 플러스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진정한 뉴딜은 전기 생산도 그린으로 해서 예. 충전도 그린으로 하는 게 전기차로 하면 이게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이 아마 이 사업에 계속 정부에서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전력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최근에 나온 것들만 추려보더라도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꽤 많습니다. 하다 보면 결국 실적에서도 지금까지 만년 적자였는데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계기는 그리고 환경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래 실적이 좋았죠. 원래 실적이 이제 올 연말까지 하게 되면 예상 매출이 한 58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7천억 정도 됩니다. 1분기에 이미 적자를 탈출했고요. 예. 근데 매출 구조를 보면 매출액은 오히려 소폭 증가한 데 그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뭐 있다고 하지만 산업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면에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연료비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네. 연료비의 그 감소폭이 30%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통계에서 재밌는 것은 보통 이제 그 탈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 많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면 그 한전의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가 이제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원전 이용률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79.3%였는데 전체 전기에 올해가 77.6%로 한 2% 떨어졌어요. 1.7%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실적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런 통계를 보면 연료비만 잘 조정하고 신전하면 탈원전이 조금 가속도 붙을 수 있겠다는 이제 결과물은 하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의 그 한전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좋으니까 배당도 늘어날 거고요. 주요 원인은 연료비가 떨어졌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내년이 되면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법 개정 때문에 한전은 굉장히 한숨을 아마 쉴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반짝 흑자를 기록한 것도 단순하게 연료비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일회성 실적 개선이라고 볼 수 있었겠는데 이번에 전기요금 개편이 되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하다 보니 한국전력에게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를 내놓기로 그러니까 이런 수익성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이 어떤 명분이 생겼다라는 얘기와 함께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해졌고 여기에 한국전력 고배당 주니까 이것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함께 하거든요. 배당주로서의 한국전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매력 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평균 한 39% 배당을 했거든요. 고배당주에 항상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순위 적자가 되면서 배당을 하지 못했죠. 18년도 못했고 19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당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까 3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40% 배당 성량을 예측을 하면 한 800원 정도의 배당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고 어떤 수익성 개선에 대한 매력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측면에서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잘 안 움직이고 무겁고 이런 느낌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뉴스 나오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 여기도 오르려면 이렇게 오르는구나 싶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을 우선 봐야 됩니다. 한국전력이 왜 올랐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발표도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 11월 달을 저 먼저 봅니다. 11월 달에 미국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이든 정부가 거의 확정은 되다시피 하면서 유틸리티 업종이 갑자기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원재료 시장이 같이 강세를 보일 때 유틸리티 강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원재료 시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리라든지 석탄, 석유라든지 움직이지 않았는데 유틸리티가 왜 강세를 보이냐에 대한 굉장히 의심을 발휘했어요.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를 봐도 지난 9월 2일부터 고점을 찍은 이후에서 유틸리티 업종만 7.7% 상승했어요. 소비재는 이미 하락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상, 친환경 정책, 그렇죠. 그게 가장 컸고요.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도 있지만 해외 투자들이 포트폴리오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게 12월로 저는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한전과 가스공사로 그대로 와서 반짝 상승을 한 이유가 지금 가장 크다 보고 있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한전이나 가스공사를 본다면 그보다는 저는 미국처럼 한 2030년까지 한 10년을 보고 장기적인 전력망이라든지 탄소 배출 제로에서 이 두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게 이 두 개를 더 정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반짝 증가는 어떻게 보면 지난달 11월 달에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의 선방과 함께 같이 파도처럼 몰려온 요건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한국전력의 목표 주가 추이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고 고점으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지금 43,000원까지 목표 주가. 저 주가 흐름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저 기준이 뭐가 되냐면은 한국가스공사의 기준이 되거든요. 한국가스공사가 PBR이 현재 한 0.35 정도 돼요. 현재 근데 한국전력공사가 0.26이니까 한 30% 정도의 상향
포텐셜은 있다고 이제 보고 아마 저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것도 어떤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번 달에 여러 가지 흐름은 저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해외 투자들이 이렇게 물처럼 들어온 것이 자본이 맞는 것 같고 향후로 볼 때는 아마 이제 전기세하고 이 환경 부담을 보면 좀 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틸리티 업종으로 묶자면 한국가스공사도 최근 들어서 강세를 기록한 건 맞지만 또 한국가스공사는 보면 지역별로 사업자가 또 다 그렇죠.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전력은 전국구로서 그리고 이제 사업도 직접 발전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 들어봤고요.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